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수분 보충과 전해질! 제가 트레일러닝 입문을 하고 2021년에 체름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을 하고 다양한 행사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여 회 이상 러닝 세션을 리딩을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러너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세션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일어나는 사건의 70~80% 그 이상은 바로 보급과 수분 보충, 전해질 보충에 관련된 문제, 즉 먹는 것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나약하거나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다기보다는 달리는 중에 뭔가를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분 보충 실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들이 여름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 첫 번째는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달리면서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따 먹어야지, 휴식 때 먹어야지 하는 식으로 좀 미루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체중의 1에서 2% 정도 수분이 빠지면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러닝에서는 내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주기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수분이 땀으로 배출이 되고 달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트레일 러닝 그 상황 자체에 몰두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물을 마셨는지도 좀 모호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물은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러너들이 여름철 가장 많이 하는 수분 보충 실수 그 두 번째는 물만 계속 마신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물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전해질이라는 것이 같이 빠져나가는데요. 땀 속에 들어있는 전해질의 양 중에 가장 많은 전해질의 양이 바로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땀을 어찌 하다가 이제 입안에 들어가서 맛을 보면 좀 짭짤한 맛이 나잖아요. 땀에 녹아져 있는 나트륨의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땀 1리터에 일반적으로 500mg에서 1000mg 정도의 나트륨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트레일 러닝과 같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땀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 땀과 함께 전해질, 즉 나트륨을 포함한 다른 전해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수만 계속 보충을 한다면 혈액은 점점 더 묽어지고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러닝에서는 물과 함께 나트륨이 포함된 전해질 또한 계속 보충을 해줘야만 합니다. 여름철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 세 번째는 전해질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예방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일 러닝을 입문을 하시고 대회나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 종아리나 허벅지에 쥐가 나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원인이 단순히 전해질이 부족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양제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전해질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역할은 몸속 수분을 잘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다시 보충해야만 우리 신체 리듬이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내가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섭취했다면, 먹었다면 원활하게 소화가 되고 이 소화된 것들이 에너지로 잘 쓰이도록 순환시켜주고 작동하는
그 가장 큰 중심에 수분과 전해질이 있는 겁니다. 러너들이 여름철 실수하는 수분 보충 그 4번째는 한 번에 많이 마신다입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분 보충을 덜 하더라도 내가 좀 버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회에서도 물을 좀 덜 채우고 간다거나 그 주로에서도 또 물을 좀 덜 먹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레이스를 끝나고 덜 힘들 수 있었는데 더 힘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수분 보충에서 했습니다. 너무 이제 물을 조금만 먹어도 갈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물을 더 덜 먹은 거예요.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무거우니까 그래서 조금 원활한 어떤 진행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너들이 여름철 실수하는 수분 보충 실수 그 5번째는 제품만 믿는다입니다. 식염포도당, 전해질 타블렛, 스포츠 음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 그것만 먹으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식염포도당, 전해질 타블렛, 스포츠 음료 이 모든 것들이 각각 함량이 다르고 사용하는 품질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적재적소에 맞게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염포도당이 있는데 이 식염포도당은 약국에서 쉽게 10정, 20정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식염, 소금하고 포도당만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한 정에 여바나트륨이 200mg 그리고 포도당이 450mg이 들어있는데 여바나트륨이 200mg이지 나트륨이 200mg이 아니거든요. 나트륨 양은 한 80mg 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한 정에 80mg 들어있어서 요거는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름철에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염포도당은 1시간에 2정 정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시중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전해질 타블렛인데요. 시중에 있는 전해질 타블렛은 거의 다 직구입니다. 해외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 제품에는 나트륨을 포함한 다른 전해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것과는 다른 게 나트륨만 들어있는 거랑 전해질이 같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나트륨이 식염포도당보다는 함량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가 빠져나가는 걸 바로바로 더 잘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먹고 있고 영어로 써 있는데 소듐이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알에 400m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 알에 200mg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트레일 러닝 할 때는 항상 1시간에 한 알을 먹습니다. 무조건 사계절 내내 겨울철에도. 그래서 1시간에 하나를 먹고 여름철에는 조금 더 그 주기를 짧게 해서 40분에서 45분에 한 알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지퍼백 다이소에 팔거든요. 전해질을 10시간 이내로 뛸 것 같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알에서 13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갑니다. 벨트를 매면은 벨트 여기 이 부분에 포켓에 딱 넣고 벨트를 매면은 벨트의 이제 작은 부분에 이제 딱 넣어가지고 가는데 시계에 알람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45분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전해질 보충하라고 나온 게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레일 러닝이라는 운동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는 당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자주 먹어야 하는 이런 종목에서는 오히려 이 만을 마르게 하는 불편함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라든지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세트의 개념이 있는 운동은 막 운동을 하고 한 세트 쉬는 그 휴식 구간에 보통은 그런 음료들을 많이 먹죠. 이런 운동에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트레일 러닝 같은
하는 운동에서는 오히려 입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CP에서 제공하는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가 있으면 물 한 통은 물 반, 게토레이 반 이런 식으로 물을 희석해서 수분 보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입이 너무 말라진다 라고 하면은 후반부에는 아예 그냥 생수로만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트레일 러닝을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탈수의 상황,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땀이 막 폭포수처럼 막 계속 흘러요. 또 조금 더 지나면은 살짝 머리가 띵 어지러움이 동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소소한 그런 탈수의 증상인데, 여기서 더 뭔가를 조치를 안 하고 진행이 되면은 말이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말이 굉장히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더 진행이 되면 귀도 먹먹하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유달리 트레일 러닝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러닝이라면 주변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처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 러닝은 한 1km 정도만 산에 진입을 해도 차가 올 수 없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이 위험하고, 제가 매년 이렇게 먹는 것과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일단 먹으면 이런 문제가 90% 이상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해질 타블렛이라든지 에너지 젤을 늘 한두 개는 더 챙기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필요한 양을 딱 칼같이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옆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제가 그 상황에서 선뜻 내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상 내 걸 하나 드리면 그 후에 나한테 발생할 일이 불보듯 뻔해서 내 거를 아끼게 돼요. 그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개는 꼭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수분 보충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 정말 뜨거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름도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